군사 TV의 메인 아이템이죠. 하루에 2번씩 전 세계 군사 안보 무기 동향 올려드리는 그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이 국방 TV에서 워낙 제재가 심해서 군사 TV로 옮겨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고, 그 대신 군사 TV의 디펜스 브리핑을 이 국방 TV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해드립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황 궁금하신 분들은 신인균의 군사 TV를 구독하시면 거기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황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이 미국, 나토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이 세게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나토가 모스크바의 코앞에 있는 발트 삼국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데, 스페인도 지금 여기다가 한 숟가락 거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여드리겠고, 또 중동 정세,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중동 정세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미국의 1급 동맹이죠. 미 5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 이 바레인이 전차를 새로 구매하는데 황당한 전차 사겠다라는 건데, 충격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밀리터리계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 중동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바레인이 인도 정부와 인도 국산 전차인 아준 마크2 전차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군사력 현대화 작업에 나선 바레인 정부가 기존의 M60A3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로 인도의 아준 마크2 전차를 선정하고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현지 시각 3월 21일 바레인 왕실에서 아준 마크2를 매우 마음에 들어한다 라며 구체적인 도입 수량은 밝힐 수 없으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준은 힌두교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영웅인 아르주나의 이름을 따올 만큼 인도군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최초의 주력 전차지만 1974년 개발 착수 이후 CJ1호 차량 등장까지 10년, 양산형 초도 배치까지 무려 36년이 걸린 인도 방위산업의 실태 그 자체로 불리는 망작입니다. 바레인이 구입한다는 아준 마크2는 아준의 양상형인 마크1A에 인도 자국산 칸찬 복합장갑과 이스라엘제 능동 방어장치, 그리고 신형주포와 사격 통제장치 등이 적용된 3.5세대 전차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58톤짜리 전차가 예상 설계 중량인 62톤을 넘어서 67톤까지 달하자 온갖 결함이 발생했고, 이걸 해결한다고 추가 개량을 또 하니 70톤짜리 괴물로 변해 결국 인도 육군이 현재까지 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막장 전차입니다. 중동에서는 바레인의 이 같은 결정에 놀라움을 넘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도대체 바레인 왕실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진심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아준 마크1인데요. 원래 아준 전차는 이 레오파드 2 전차처럼 두부장갑처럼 이렇게 수직장갑인데, 여기다가 요즘 또 경사장갑이 유행이니까 경사장갑 키트를 또 갖다 붙여서 이렇게 증가장갑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마크 1A, 이걸 인도 육군이 한 100대 정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모디 총리가 야, 메이크 인 인디아 국산품 애용해야지 하고 이제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파키스탄하고 전쟁하러 말이냐, 안 된다 해서 인도 육군이 이걸 100대 받아주는 조건으로 또 러시아제 T-90 전차 1000대를 또 사줬죠. 그래서 인도는 이 마크1 아준 전차는 파키스탄하고의 국경지역에 배치를 안 해요. 왜? 이거 가지고는 전쟁 못한다. 그래서 아무 전장하고는 관계없는 후방지역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있을 정도로 인도도 이거 완전히 저게 뭐냐 라고 하는 망작 중의 망작인데, 이걸 지금 바레인 왕실이 마음에 들어 한다? 정말 바레인 왕실은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것인지 이 아준이 어떤 전차인지 모르는가 봐요. 최초의 1974년도에 설계할 당시에는 그때 전차들은 대부분 40톤대였습니다. 그래서 40톤대로 설계를 했다가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야, 남들 보니까 다 50톤 넘네. 이래서 또 이제 더 덩치 키워서 58톤을 목표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또 이제 증가장갑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 62톤 하자. 그래서 62톤을 목표로 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납품 딱 했습니다. 해서 무게 달아보니까, 아니, 분명히 목표 그 중량은 62톤이었는데, 무게를 달아보니 67톤이네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67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방어력은 좋아? 하고는 이 차체에다가 증가장갑 달고 해가지고, 그래,
여긴 좋은데 포탑은 근데 차체는 어떻게 해? 그래서 차체까지 그럼 저 차체도 또 개량도 해야죠. 하다 보니까 70톤이 됐네요. 근데 70톤이 되다 보니까 뭐 서스펜션 무너지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렇게 개량하니까 70톤 넘어버렸는데 기존의 엔진은 그대로다. 엔진은 1500마력짜리 독일제 MTU 엔진을 인도에서 지금 독자 라이센스 생산한 그 모델인데 1500마력짜리 엔진 파워팩을 가지고 70톤 넘는 전차를 몬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 55톤이죠. 55톤인데 1500마력 엔진이죠. 그런데 이건 70톤인데 1500마력 엔진이다.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겠죠. 오죽하면 서스펜션이 내려앉고 바퀴가 빠지겠습니까? 서스펜션 내려앉고 바퀴 빠져가지고 인도 육군이 우리 이거 못 쓴다 라고 한 그걸 바레인이 마음에 든다. 아니, 이상해요. 그래서 바레인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1급 동맹입니다. 한국하고 동맹 등급이 비슷해요. 미국의 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에 있는데 그 바레인이 미국하고 요즘 탈미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게 완전히 지금 바이든 정부에게 아주 감정상해 있거든요. 왜? 그들은 미국의 항모가 들어와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을 좀 견제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항모, 강습 상륙함 하나도 없어요. 그걸 패트리어트, 사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협력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렇게가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동판 나토, 미국 빼고 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차는 미국제 M60A3인데 그럼 당연히 미국제 전차로 대체를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면 우리 한국이 K2라도 사야죠. 그런데 세상에 인도가 뭐냐 인도가. 그래서 바레인 왕실에게 그냥 미국이 싫으면 한국제 K2는 어떠냐. 인도 아준 전차는 인도 육군도 싫어한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유럽에 더 이상 나토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라는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끊임없이 동유럽 각국에 군사력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에 스페인이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스페인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동유럽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라트비아에 파견했으며 현지 시각 3월 20일 해당 부대가 라트비아에 도착했다고 스페인 국방부가 현지 시각 3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이번 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동유럽 위기 상황에서 나토 차원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15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이 부대는 라트비아 수도 외곽의 아다지 국제 군사 기지에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부대는 M109A5E 자주 곡사포 1개 포대와 아서 대포병 레이더로 구성된 지상군인데요. 스페인은 선박을 통해 자주포와 지휘 통제 장갑차, 레이더 장비 등을 라트비아로 옮기고 이 장비들을 운용할 병력은 항공기 편으로 라트비아에 보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포병대 파견에 무려 4대의 아서 대포병 레이더가 동행했다는 것인데요. 스페인은 이 레이더 장비를 대포병 임무는 물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러시아군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카운터 드론 임무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에 미군 전차부대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영국군 특수부대 등 지상군 병력을 속속 보내고 있는데요. 북유럽 지역의 콜드 리스판스 훈련에 이어 동유럽 지역의 이번 병력 증강이 러시아의 인내심을 임계점으로까지 내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최초의 러시아 계획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흘렀고 그래서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어군, 무르만스크 방어군 그리고 극동지역 이 동부 방면군 이 모든 군대를 탈탈 끌고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냈죠. 그런데 이제 공약은 징집병들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개전 초에 징집병들 때문에 막 울고불고 엄마에게 전화하고 하는 이런 포로들 투항군들이 많이 생기니까 푸틴도 이제 선거는 해야 되니까 징집군은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모병군을 끌고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되죠. 그런데 이 모스크바 코앞에 있고 칼리닝그라드, 이 발트 함대의 배후에 있는 이 라트비아 이런 지역에다가 이 나토의 지상군이 증강되면 더 이상 푸틴은 이 지역에 물론 뭐 전쟁이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견제는 해야 되니까 병력을 빼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힘들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병력 집결을 늦추는 저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토의 동유럽 병력 증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전쟁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에게 협박을 했죠. 만약에 전쟁을 하면 라트비아에 미군 병력 5,000명을 보내겠다 라고 했는데, 그 5,000명을 보내지 않고 지금 뭐 자기네들 안 가고 스페인, 물론 자기네들도 공격헬기 아파치 이런 거 보내겠다 했는데, 추가로 나토 병력들도 또 보내고 있어서 그 5,000명의 병력이라고 했던 거는 조금 공수표고, 나토를 좀 끌어와서 그 5,000명 맞추는가 봅니다. 자,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루마니아 이런 그 러시아 인접 지역에다가 F-35를 배치하고, 또 뭐 아파치 헬기 배치하고, 영국군 배치하고, 또 스페인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스페인 뭐 한 4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국력이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다시 뭐 나토에서 한번 입김 한번 내볼까 하는 차원인지 이 지상군을 라트비아에 보내고, 루마니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스페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더 이상 이런 군사력 움직임을 유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 안 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더 이상 나토를 전력을 동진시키지 마라 라는 지속적인 푸틴의 그런 주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진시키고 있는 것은 푸틴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만, 이것을 촉발한 원인은 우크라이나를 쳤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력 빼면 여기에서도 철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푸틴이 계속 동진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차원의 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또 이제 사실 동진하는 측면이 있죠. 알바니아,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옆에 루마니아, 그 루마니아 옆에 불가리아, 불가리아 옆이 알바니아죠. 그 알바니아 과거 공산권 국가였고, 공산권 국가 중에서도 이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독재를 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알바니아인데, 이 알바니아에 공군기지, 나토 공군기지를 짓겠답니다. 그 예산이 벌써 책정되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흑해 지역에 뭔가 임무를 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푸틴 플러스 러시아는 고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뭔가 결정을 해주면 이런 일 없겠죠. 자, 푸틴 좀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굽히기를 바랍니다. 신의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